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를요 청와대로 초청해서 156분간에 걸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그러죠. 그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후속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주 대표는요, 문 대통령이 그 같은 요청에 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고 또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명분이랄까 이런 걸 제시했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심이 느껴집니까? 정말 대통령이 말이죠. 주변의 특수관계자라든지 측근 이 사람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절감을 했다면 진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어야죠. 3년 동안 그냥 비워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 업무 중에도요. 대통령의 가족이나 이 친인척들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뭐 그렇게 하는 빛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뭐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깨끗해서요. 너무 깨끗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공수처도 뭐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측근들의 이 비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진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했어야죠. 그랬더라면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그 가족의 문제 이렇게 확대됐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요. 정말 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지금 말한 그대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설립되는 거라면, 설치되는 거라면 대통령이 저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자기 발목 잡는 일 아닙니까? 자기 발에 족쇄 채우는 일인데 그걸 왜 저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설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요. 문 대통령이 스스로가 이미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그때는 이제 법무장관이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있다, 그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수사를 시작하려는데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말이죠. 윤석열 총장을 다루기가 버거우니까 아마 그랬겠지만은 집권당 대표를 지내고요. 5선 의원인 추미애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그 신임,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른바 학살 인사를 단행했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왜 검찰총장하고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됐는데 그러냐고 이랬더니 아니 내가 오라는데 안 왔지 않냐, 명을 거역했지 않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추 장관은 인사나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숨기는 법도 없습니다. 그냥 내비치고 있어요. 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그러거나 말거나 윤 총장은 또 윤 총장대로 자기 할 일 좀 다 해왔죠. 그러니까 청와대 뭐 전직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울산시장, 부시장, 대전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지만 어쨌든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또 기소를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기소 대상이었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요즘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기소되자마자 뭐라고 했냐. 앞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부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협박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몇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됐으면 문 대통령이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좀 말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러기는커녕 문 대통령은요. 최 전 비서관,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죠.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 바란다 이렇게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는데 누가 윤석열 총장을 겁을 내겠습니까? 문 대통령요. 지난 1월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점을 강조하고 나중에 또 국민 여러분도 조국을 이제 놔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공수처 만들어지면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럼 측근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해집니까? 아마 이제 문 대통령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압승을 거둬가지고 이제는요, 개헌이 아니라면 집권당이 하고자 해서 못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넘쳐서 주호영 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앞으로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협조 안 해주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수처 말이죠. 근거가 빈약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뭐 헌법에 근거를 둔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도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 똥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아니 국가기관을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신설해도? 그런데요. 그 권한은 공수처의 권한은 이게 뭐 무소불위입니다. 그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부 안 가리죠. 모든 국가기관의 고위직을 전부 장악해가지고 관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사하게 되고 그중에 판검사는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말인데요. 일단 임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 임명된 공수처장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한테도 책임 안 집니다.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고요. 그렇다고 해임 됩니까? 누가 해임 건의권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말이죠. 공수처장보다 오히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공수처가요.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뭐 전 국가기관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다 이 관할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고 그 비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소도 뭐 부분적으로 기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룡 같은 이런 권력기관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중국의 그 감찰위원회 여기에 비유하는 이제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의 그 공산국가, 예?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 거기서도 이 감찰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요, 오는 7월 중에 아마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절대 권력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코로나19에 이어서 닥치는 큰 파도죠. 국민의 시련, 그런 파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당히 대응하면요, 어떤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